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 협약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엔 아직도 화장실 가림막조차 없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창원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경남의 유일한 비상활주로인 창녕에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열었습니다. 거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 협약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화장실 가림막조차 없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여학생이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 난 아무것도 안 봤단 말이야. 왜 자꾸 내가 본 것처럼 생각하니? 나 고개를 들다가 네 뒤통수만 본 것뿐이야. 그래. 그런데 난 자꾸 네가 보는 것 같아. 지나가는 다른 애들도 힘들기 싫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아이들의 언어로 풀어낸 상황극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공중화장실법은 학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도나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화장실 안을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2년 전에 만들어져 신설 학교가 아닌 곳은 예산 문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 지역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 참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없거나 고장나서 손이나 발로 문을 막고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학교 화장실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변을 보는 장소에서는 잠금 장치가 꼭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꼭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 협약이 비준된 지 30년째인 올해 학교 내 사생활 침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 가운데 창원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재활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과 노인 등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부터 창원에서 10대가 휘두른 흉기에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이딴 범죄에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경남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58,200여 명에 이르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은 단 4곳뿐. 특히 경남 정신질환자 5명 중 1명꼴이 머무는 창원 지역은 재활시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신재활시설인데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입니다. 시는 최근 정신재활시설 설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추경 때 시비를 마련해 모두 35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는 내후년인 2021년. 시설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취업장과 취업훈련실, 직업재활실 등이 들어서는데 하루에 5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죠. 이런 거를 길러줌으로 해서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역 구석이 아닌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인 만큼 시설이 들어설 장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정신질환자 관리를 민간이 아닌 공공 차원에서 떠맡겠다는 창원시.
연간 5억 원이 드는 운영비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제주 해상 어선 화재로 사망한 선원 김모 씨의 시신이 오늘 사천시에 있는 유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사천시는 김해공항에서 삼천포 장례식장까지 운구에 동행하며 유족을 돕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건 사흘째를 맞았지만 11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어제 파도 때문에 실패한 선미 인양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겨울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석탄 발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전기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석탄 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삼천포와 하동 화력 발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전쟁이 나거나 군사작전을 펼칠 때 김해공항이나 사천공항을 이용하기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비해 전국의 5곳에 비상활주로가 있는데 공군이 경남의 유일한 비상활주로인 창녕에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열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에 있는 공군의 남지 비상활주로,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이 활주로에 착륙하는가 싶더니 다시 날아오릅니다. 잠시 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2대가 활주로의 바퀴를 잠시 내렸다가 굉음을 내며 다시 이륙합니다. 이번엔 최신의 전투기인 F-15K의 차례. 첨단 무기를 다량 보유한 큰 덩치만큼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 FA-50은 활주로에 완전히 내려앉은 뒤 조종사들이 전투기에서 내려 지휘관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은 전시의 항공기 비상활주로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유사시 작전 지속성과 항공기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 비상활주로는 전시의 공군기지가 아닌 곳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연료나 군수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비 항공 작전기지입니다. 이 훈련은 매년 한 번씩 전국 5개 비상활주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중거리 수송기인 C-130에 주민들을 태우는 체험 행사도 마련하며 비상활주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거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는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 18주차인 김혜선 씨. 요즘 가장 큰 걱정은 많게는 수백만 원 가까운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원도 많게는 수백씩 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듭니다. 거제시는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병원이나 음식점 등 거제시 100여 개 점포에서 결제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인구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에게 진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다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다자녀 가족분들에게 진료 할인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와 함께 편안한 주거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 지원 정책들을 앞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25만 7천 명이었던 거제시 인구가 올해 10월 기준 24만 8천 명까지 줄었고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도 지난 2015년 1.9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2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거제시의 파격적인 지원 조례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양 남계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이 오늘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열렸습니다. 1552년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남계서원은 안동 소수서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입니다. 특히 제향과 강학, 교류 공간을 남북 방향 일직선에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고 앞쪽 낮은 곳은 배움의 공간을, 뒤쪽 높은 곳은 사당을 만든 구조는 전통 서원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진주 YMCA와 갤러리 앞 백화점 진주점이 2019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를 펼쳤습니다. 김장나눔 축제에는 수자원공사 남강지사와 경남 서부보훈지청 등 지역의 7개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2,000kg을 무료 급식소와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늘 창원광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92억 6천만 원입니다. 경남은 경기 침체로 기업 기부 등이 줄면서 최근 2년 모두 나눔 캠페인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주시가 부강한 진주로의 도약을 목표로 1조 4,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주시는 항공우주와 뿌리, 세라믹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목표로 뒀으며 경제와 문화를 양축으로 안전과 교육, 관광과 체육 분야별로도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기반 도시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빅데이터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통부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진주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이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기능 활성화, 시민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지난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모 교회 항모 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신도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황 목사가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영 경남도의원은 도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발표했고, 이어서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을 비롯해 기업과 노조의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남의 주택 소유율이 62.5%로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130만 6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81만 6천 가구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거제는 주택 소유율이 높은 시 지역 상위 2위에 올랐습니다. 또 경남의 무주택 가구는 49만 가구이며 도내 주택 중 10%인 11만 가구는 다른 시도민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11월 회의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집 다큐멘터리 끌려간 사람들 증언이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았던 일제 강제징용의 참상을 깊이 각인시켜져 유익했다면서 후속 취재와 함께 전국 이슈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강제징용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긴 제1사학자 김광열 선생에 대한 감사함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드론을 활용해 연안의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갯벌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조사 지역 가운데 남해군 고현면 갈화 갯벌은 토사 유입과 유출 등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남해군 설천면 동흥 갯벌은 지난 1969년 공원 지정 당시보다 40년이 지난 현재 인공 구조물 면적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남해군이 만 40살 미만 어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귀여인 3명에게 1년간 월 최고 100만 원의 어촌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남해군은 도시에서 귀여한 청년들이 경험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귀여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어업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